자,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금은 방향성이 모호하긴 하지만 85.3K만 딱 버텨준다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88K 계속해서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는지가 관건인 상황.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봤을 땐 오늘 양봉이 나와줘야 88K를 도전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도전조차 못하고 밀린다면 85.3K는 버텨줘야 된다는 거. 자,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일단 이전에는 빠지게 되면 빠지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됐는데 지금 이 가격대 안에서 머무르는 게 벌써 4일째입니다. 자, 4거래일 동안 멈췄다는 건 내일 12월 19일 오전 11시 30분에 일본의 기준금리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진다면 그때부터 방향성이 딱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게다가 오늘 저녁에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요즘에 변동성이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아, 롱을 잡아서 올라가겠구나 하면 내려가고 숏을 잡아서 내려가겠구나 하면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매매 피로, 누적도가 많이 쌓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100% 확신은 안 들어도 손실은 좀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만 공략하면 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방법으로 해서 살아남았던 거니까 이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는 값은 저는 단지 좋아요 하나로만 받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영상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봉 시점에서. 자,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자, 단기 패럴에 0.5 이상에서 마감할 때 이게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더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단기적인 관점 두 번째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1차 TP를 아직 도달은 못하긴 했지만 단기 패럴의 중심 이탈시 진입, 예상 진입가는 2,800달러 딱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딱 보시면 제가 어제 그어놨던 이 단기 패럴에 누구나 그을 수는 있는데 이걸 보면서 매매를 잘 안 하세요. 왜냐? 여기서 지지 받으면 올라가겠지 하고 매매를 하다가 실패하니까 결국 안 본다는 거죠. 근데 저는 2,800달러 제가 딱 말씀드렸던 그 가격까지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물론 1차 TP를 도달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자, 이걸 5분봉으로 딱 보게 되면 정확하게 2,800달러를 딱 이탈되고 지지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 제가 괜히 10년 동안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다 결과로 보여드리고 있죠. 게다가 매매에 대한 결과도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타점들로 해서 수익을 좀 쌓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수익 내는 건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욕심만 버리면 말이죠. 우리가 내려올 만치 내려오고 올라올 만치 올라오면 이때는 롱 타점, 이때는 숏 타점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줍지 않은 자리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손실만 가득하다는 거. 하지만 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스터디룸도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입장하셔서 타점만 공유 받아 보시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뭐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따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도 도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관련된 데이터를 보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거거든요. 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관측되고 있는 리테일 차별 감소와 네트워크 활동 저점 신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활성통신 주소수가 1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시장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자, 가격보다 먼저 변하는 이 온체인 지표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이 참여자들의 수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 액티브 샌딩 어드레스거든요. 자, 최근에 이 수치가 170K까지 하락했었는데
단순하게 거래량 감소를 넘어서 리테일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났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즉, 개인 투자자, 이 사람들의 거래 의지가 크게 위축됐고 단기 변동성에 참여하려는 심리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만 봤을 땐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 과거 사이클을 보며 이러한 리테일 활동 감소는 보통 장기간의 가격 조정과 변동성 소화 이후에 나타났거든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실망을 안겨주면서 단기 수익을 기대하던 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과정. 자, 이것은 단기 신뢰 약화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온체인 관점에서는 이처럼 낮은 네트워크 활동이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이미 팔 사람들은 팔고 시장을 떠났고 새로운 수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진 않았지만 이 구간에서 쉽게 가격이 못 오르는 것도 맞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힘이 약한 경우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흥미로운 점이 있죠. 이러한 저활동 구간이 과거에도 장기 관점의 대형 참여자들이 조용히 포지션을 구축하던 시점과 겹쳤다는 거. 자, 눈에 띄는 거래량도 없고 강한 상승도 없이 네트워크가 가장 한산해졌을 때 중장기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 자, 결국 1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 단기적으로는 리테일 이탈과 모멘텀 부재를 의미하거든요. 자, 하지만 동시에 매도 압력이 소진되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거. 진짜 회복 신호는 가격 반등이 아니라 가격 안정과 함께 네트워크 활동이 점진적으로 되살아나는 흐름이 나와주긴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지 이걸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하셔도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찾는지 그것도 쉬우실 수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석들은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들도 직접 찾아보진 마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에 맞춰서만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단기적인 관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어저께하고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이게 단기 패러렐 0.5값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매매를 할 거냐? 그건 솔직히 기회를 많이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께 이 단기 패러렐 중심 이상으로 마감할 때 들어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장기적인 관점은 이런 음봉이 크게 떨어질 때마다 담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여기서도 저점을 찍고 이 선을 지금 지지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이탈됐죠. 그럼 이게 강한 저항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5분봉으로 다시 봐볼까요? 어저께 큰 반등을 보여줬다가 하락 패러렐에서 지지를 받다가 이탈됐는데 상승 패러렐 여기서 지지도 보여주지 못한 채로 그냥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일봉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이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마감할 때 그때 들어가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캔들이 딱 나온다? 그때부터 우리가 천천히 조정이 나올 때 담아보는 전략.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가도 좋긴 하겠지만 항상 우리가 이런 지지선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더라도 결국 지지를 체크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봉이 나오든 여기서 더 올라가든지 간에 살짝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받을 때 자, 근데 이게 하락 패러렐 플러스 1값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았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죠. 최근에도 지지를 받았는데 저항을 돌파하고 다음 지지 라인까지 형성을 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되는 진입가를 2,910달러 이걸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내려가더라도 한 번 더 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에서는 1차 매수 정도로만 몰빵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항상 1차 매수 가격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타점들은 제가 또 스터디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항상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내가 정말 잡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1차 TP를 좀 알아놨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2차 TP는 어디로 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매매하시는 게 좀 어려워 보이셔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계신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뭐 이따가 이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점. 자, 이것은 첫 번째 관점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상승 패러를 중심값에 대한 그 밑에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올라타지 못하고 이 음봉의 중간 가격까지도 못 올라서고 내려간다며 이 저점을 이용해 보자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큰 폭의 낙폭을 보였던 음봉의 종가가 한 2,800달러 수준.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래 꼬리가 달렸던 구간이 2,716달러 정도. 자, 그래서 이때 큰 음봉이 떨어졌을 때를 보게 되면 이때 큰 꼬리가 달렸던 구간, 여기서 중간 가격대 이하까지 빠지려다가 그냥 지지받고 올렸던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조금은 다른 게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롱 물량들을 한번 털어내기 위해서 급격한 하락을 한 번 더 보여줬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서는 한 번에 빠지면서 지지를 체크했는데 여기서는 한 번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꼬리 구간의 가운데 가격 2,750달러 이 밑에까지 빠지면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제가 어저께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2,800달러 이걸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물론 올라갔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관점 1차 TP까지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대응이 필요한 것이고 내려갔을 때는 또다시 잡을 구간이 딱 명확하기 때문에 수익이 조금 약하더라도 차라리 내려오고 잡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2,750달러 이거를 이탈하고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다음에 회복할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이탈하고 회복될 때 그때 들어가는 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점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1차 TP를 찍지 않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심도 있게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어제 말씀드렸던 타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예상되던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이긴 했었습니다. 움직였는데 이렇게 깃발 신호가 두 개 뜨고 바이 신호가 뜨게 된 다음에 위에는 익절선이 아래는 손절선이 딱 그어지거든요.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딱 명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 타점들을 토대로 최근에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좀 쌓아놨었죠. 자, 이 보조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깃발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나 셀이 나오게 되거든요. 게다가 게다가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차트를 계속해서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스터디룸에서도 타점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스터디룸 입장은 어떻게 하는지, 보조지표는 또 어떻게 공유를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아까 구독 안 눌러주셨던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점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요.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둔화 국면은 맞는데 데이터상으로는 매도 압력이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저는 계속해서 롱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말 롱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쇼타점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조정을 보여줄지는 앞으로의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변동성 장세가 너무나도 커진 시장이다 보니까 뭐 88K를 못 넘으면 쇼타점, 뭐 85.3K를 버티면 롱타점 이걸 반복하다가 방향성이 딱 명확해질 때에는 롱만 들고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저항이 딱 걸리는 구간에서 정리를 하면서 가는 게 좋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는 스터디룸에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설명드린 스터디룸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오늘 제 분석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 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꾸준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